아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유튜브와 카카오TV 그리고 레인보우로 시청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셔도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212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이었습니다. 김민아의 고공비행. 김민아 기자, 오늘 주제는요? 할 거면 제대로입니다. 어제 행정안전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청으로 이제 독립시키는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승격 이것은 참 필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오히려 이 내용을 비판을 하면서 국민청원까지 올려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으로 독립시켜서 승격한다 해놓고 뭐 인력하고 예산 조직이 줄어든다면서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업무를 보면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예. 이 중에 이제 연구를 위한 시험과 업무 등은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편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만드는데 이 국립보건연구원은 또 감염병연구소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는 그림이다라는 게 이제 비판의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갑 교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 국립보건연구원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재갑 예. 교수 주장이고요. 예. 두 기관은 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둬야 감염병 대비 역량 강화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뭐 너무 맞는 말 같은데 정부는 왜 이거를 원래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던 걸 보건복지부 쪽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갑 교수가 의심을 가지는 거는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국장, 과장 자리에 원래 행시 출신들을 내려보내서 보건복지부 인사 요를 해결하는 이런 이제 악습을 되풀이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요. 아이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늘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범정부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보건복지부 지휘감독을 받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전반적 연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맡고 있는 방역 업무와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뭔가 전체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역량 강화의 맥락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이라든지 뭐 줄기세포와 같은 재생의료 사업 이런 것들을 또 국립보건연구원은 확대 개편을 통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외에도 이제 예산과 인사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연구원 빼고도 또 예산 인사가 축소된다고요? 이 앞서의 조직 개편에 더해서 이제 질병관리청의 정원이 줄어드는 이제 폭을 보면은 907명에서 이제 746명으로 한 160여 명이 줄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도 이제 8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대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질병관리청장의 뭐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더라도 여기에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또 보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결국 이제 지휘감독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뭐 인기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뭐라고 말 안 했어요? 일단 오늘 이제 입장을 좀 밝혔는데 국립보건연구원이 확대 개편돼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감염병 관련한 역학이나 정책 이런 공중보건 연구는 질병관리청 소속의 별도 연구 조직이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즉 큰 그림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같이 하는데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위해서 인력이나 예산은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아직 이제 조직 확대 개편 등과 관련한 안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 이런 설명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앞서 드러났듯이 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이견, 불신 이런 문제는 뭐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그건 뭐예요? 앞서 봤듯이 감염병 대응을 이제 주도하는 의료계 인사들하고 보건복지부 출신 공무원들 사이에 계속 불신이 있거든요. 네.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뭐 의료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는데 관료들이 뭐 정치적 이유로 이걸 묵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양측의 갈등이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언론을 통해서 더 증폭돼서 이렇게 나타난 측면도 있었는데요. 좀 이런 오해나 불신이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소가 될 필요가 있는데 좀 여기서는 의료 대책을 보는 시각의 차이 이런 것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보입니다.
앞으로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셈이죠. 정은경 본부장도 지금 행정안전부 안에는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좀 더 충분히 보장해 주는 건 지금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기본소득권엔 김종인입니다. 네. 오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뭐 앞으로 필요한 경제정책들을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장 하자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전에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뭐 기본소득에 적극적으로 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비대위 회의 이후에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기본소득을 언급한 것은 지금 뭐 재정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걸 전제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본격적 연구에 함께 착수해 보자 그 정도인 거죠. 그런 정도의 이제 얘기인 거죠. 네. 당 정책위에서 뭐 앞으로 연구할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당 정책위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것이고 이 연구가 빨리 되면 일찍 이 내용을 공개할 것이지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 얘기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또 같이 한 발언들을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한 게 또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발언했죠? 이 코로나19 방역은 성공했지만 이 방역이 과도하면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일자리는 기업이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리쇼어링 기업이 이제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격적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또 플랫폼 노동자의 4대 보험과 처우 개선을 의제화를 해서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국가로 만들자라고도 했고요.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니까 플랫폼에 데이터를 넘치게 하려면 데이터청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정부 여당 주장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얘기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차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다만 데이터 센터 건립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에 대해서는 뭐 이 탈원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차이가 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예. 또 여기서 대목이 좀 주목이 되는 게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만났는데 삼성에 대해서 시대 감각에 역행하고 있다. 이 노조를 뭐 금지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부자들이 부동산 가지고 돈 벌려는 그런 자유는 민정당 시절부터 내가 제한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같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볼 때 앞으로 3차 추경이라든지 좀 코로나19 피해의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 대책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기대가 좀 생기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뭐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당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진작 좀 영입을 해서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